와, 여러분 진짜 시간 참 빠르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벌써 5월의 말입니다. 오늘이 5월 29일 토요일이니까 이제 5월 거래일 딱 하루 남은 상황. 월요일장이면 5월도 이제 마무리 단추가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셀인 메이가 됐든 스테인 메이가 됐든 이제 다시 증시가 좀 반등의 기미를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금요일장 나쁘지 않은 유의미한 플러스권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먼저 미리 미국장은 5월장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마무리된 5월장의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스톱은 이 속에서 12%가 빠진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장에 있어서도 충분히 기대감 가져가면서 모두 5월장을 마무리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금요일장 나쁘지가 않았었잖아요. 함께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3,188선, 코스닥 지수는 977선으로 다시금 좀 간만에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좀 크게 돋보여졌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5월장 한 거래일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그리고 다가오는 6월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내 계좌가 왕이 될 상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희와 함께 진단해 보시면서요, 정말 왕만큼 정말 킹스러운 그런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좋은 이슈들, 그리고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수익률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저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내 종목 어떡하지? 구해주세요 라고 외쳐주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전략에 대한 좀 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들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이재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4자리 7777번 필요하고요. 이쪽에 QR코드 보이고 있으시죠? 휴대폰 여시고 카메라 켜신 다음에 딱 갖다 대시면 해당 링크랑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하셔서 우리 이재상 위원님 가까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를 수익의 꽃길로 안내해 주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재상 위원 함께합니다. 이재상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머리를 오늘은 올려주셨는데 네. 훨씬 멋있어지셨습니다. 머리를 좀 두 발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다듬어 봤습니다. 두 발을 다듬으셨다고요? 네. 예, 뭔가 표현이 너무 멋있으세요. 자, 우리 두 발을 다듬은 이재상 위원과 함께 오늘 우리의 수익을 조금 더 다듬어서 더 멋진 수익으로 풍성하게 만들어보는 시간 준비했거든요. 위원님, 근데 사실 이번 한 주는 횡보하는 장세? 네. 하지만 많이 빠지진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또 오르지도 않아서 좀 별로였던. 네, 예. 근데 금요일장에 유의미한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던. 그래서 네, 어떻게 예. 해석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연속적인. 외국인들이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전환이 되느냐. 예.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박스권을 굉장히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지난주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긴 했지만, 뭐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이 이제 서서히 디커플링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연기금에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해외에서 투자한 내용들이 더 수익이 더 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미국 시장은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도 과연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냐. 아무래도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이미 상승했던 그런 폭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조정권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뭐 차익 실현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가 한 3,250선을 좀 돌파하려면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랑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커플링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의미 있는 반등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사실 어제 오후 정도에는 정말 뭐 행복한 하루였지만 다음 주 초에는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는 우리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코스피가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하나씩 올라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정말 답답하게 내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잘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우리 주식시장 대응하는 전략 지금부터 펼쳐지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재상 위원이 보내는 수익 시그널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강의 들고 찾아올게요. 예, 오늘도 이재상 위원이 보내는 시그널 여러분이 잘 포착하셔서 계좌에 팍팍 그 패치를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역시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네. 자, 방송 전에 이제 앵커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주식을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뭐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식을 수익을 내시려면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은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거기서 어떤 수익을 거두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량 그리고 파인 시그널에서 포착하는 내용들은 주로 빅데이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을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요. 뭐 현대차도 있고요. 현대차 뭐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 쪽에 금요일 날 매수가 들어오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는 항상 빅데이터 내용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대량 수주권이 있어서 빅데이터 내용들에 포함이 돼 있죠. 자, 여기서 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제약이 있는데요. 삼성제약의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라는 임상 3상 결과를 이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종양학회가 있죠. 6월 초에. 6월 5일 날 구체적인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초록에 대해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자, 119억 원의 파생 상품 손실, 이게 좀 리스크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제약의 지금까지 좋은 면들은 이미 오픈되어 있지만 이런 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제약이 아무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가면서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제약이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자,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이거죠. 삼성제약이 바닥권에서 대량 매수가 일어났는데 이 대량 매수가 일어난 이후에 횡보 구간에서
매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뭐냐? 이 구간에서는 단순하게 2주 동안 조정을 거쳤습니다. 정확하게 2주 정도 되죠. 자, 이 구간에서 이 대량 매수가 어디서 매도가 될까요? 자, 올라갔을 때 매도가 될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나왔던 대량 거래만큼 어느 정도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바닥에서 살까요? 아니면 여기서 살까요? 예, 이 구간에서 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금들, 큰 손들은 여기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 시그널에서 포착됐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바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거쳤을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제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여기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거는 일봉 차트고요. 삼성제약의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이전 고점 부근에 임박을 했죠. 자. 네. 자, 삼성제약의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 고점 부근에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대략 12,000원.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바닥에서 50%, 100%, 지금까지 보시면은 거의 100%가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은 요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12,000원 부분을 일단 목표로 잡으시되 이 내용들이 뭔가 파괴력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사실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빅데이터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여겨볼 만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M인데요. 자, SM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에 관련된 사업 협력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수만 회장이 지분을 팔 계획이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런 협력 관계에서 지분 인수 과정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피어오르는 그런 호재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SM 그룹의 이제 관계사인 SM CNC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SM 이렇게 세 군데 회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SM이 단기 바닥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50%, 그 다음에 100%. 이게 1단계와 2단계로 거쳐가는데 1단계 과정에서 50% 정도 상승했을 때는 1차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MCNC가 상한가 마무리가 됐는데 SMCNC는 바닥권에서 50%가 아직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M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닥권이 대략적으로 3만 원이죠. 그죠? 3만 원에 50%면 3만 원에 50%면은 4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50%까지 목표에 도달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횡보 구간을 거치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삼성제약과 같은 그런 조정권을 거치다가 다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 차트는 SM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 구간 45,000원 구간이 저 끝으로 갔을 때 집중해서 거래가 됐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로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내용 중에서 다음은 남양유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양유업이 최근에 불가리스 사태, 불가리스 사태는 불가리스를 먹으면 뭐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불가리스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불매 운동도 벌어졌었고요. 근데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서 매각을 경영권을 인수하는 그런 과정을 지난주에 겪으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오너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대리점 갑질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남양유업의 주가가 그렇게 큰 쪽의 상승폭을 못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남양유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남양유업의 일봉 차트인데 제가 VA 플러스 IW 기법에서 설명드렸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바로 전일 대비 10배의 거래량이 발생하거나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그 종목은 강한 상승을 나타낸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바닥권에서 음봉이지만 우리가 이 봉 자체를 캔들을 음봉이나 양봉이나 뭐 거기에서 차이를 두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라는 거죠. 자, 거래량이라는 게 이런 어떤 박스권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량이 터졌다면은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권 유지하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워낙 한 주당 단가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백억의 거래량이 터졌죠. 이때 당시에는 거의 몇천억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이 상승해서 고점을 이룰 때는 결국은 몇천억의 거래가 고점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때가 바로 매도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큰 손들의 매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손들의 매수는 결국은 큰 자금들 한 단위의 거래가 1억 원 이상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던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종목, 뭐 SM 라이프 디자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도 있고, 뭐 우리기술투자,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자, LNF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종목들은, 매수나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이나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LNF가 2차 전지 수요 대응을 위한 88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에 따라서 상승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에 지금 현재 공장을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자, 폭스바겐향 최대 1.6조 원어치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내연기관차 그런 후속 모델들을 갖다가 출시 중단하고 이 정치권 판매 중지 촉구라는 거는 미국의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에서 2차 전지 이런 전기차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NF 차트를 지금 잠깐 보시면요. LNF가 최근 들어서 이런 박스권을 한 달이나 유지하고 있죠. 한 달이나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이렇게 몸통이 작은 캔들들 저런 거를 이제 숏바디라고 하는데 숏바디 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롱바디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상승할 때 굉장히 작은 폭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롱바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숏바디가 연속되면 롱바디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상승해서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드가 2025년도까지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포드와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SK 이노베이션이 추가적인 어떤 미국의 공장 증설을 통해서 매출을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고 2030년까지 포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40% 이상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를 육성하는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결국은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의 강력한 트럼프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도 더 강력한 미국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 SK이노베이션. 자, SK이노베이션이 생각보다 지금 이런 박스권을 굉장히 크게 유지하고 있죠. 이게 대략 한 6주 정도 될 겁니다. 6주 동안의 수렴 과정이 거친 다음에 이 수렴 과정 중에서 하락과 상승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의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그런 2차 전지, 이런 모멘텀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상승은 이 구간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V 플러스 IEW에 대한 그런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그런 투자 원칙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여유자금 투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여유자금 투자, 뭐 영끌 매매, 그죠? B2. 영끌 매매와 B2의 그런 차이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심리적인 면, 주식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영끌이나 또는 B2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와 B2와는 똑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의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손절 구간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에 대한 냉정한 판단. 뉴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 뉴스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뉴스가 머릿속에 있는 이상 머릿속에 계속 상존하고 있는 그 뉴스로 인해서 매도를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주식이라는 거는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죠. V 플러스 IEW에서 W가 웨이브인데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려갈 때 우리가 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차피 내려갔던 애들은 또 올라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투자 전에 목표 수익을 설정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지금 직장인분들도 많이 보고 계신데 직장인분들이 주식은요. 어차피 욕심으로 출발해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욕심을 줄여야지만 거기에 수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일단 목표 수익을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 수익이 설정이 돼서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거나 다시 또 낮은 구간에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 적절한 현금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100% 비중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트렌드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또는 100% 주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포트를 분산을 해야 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몰빵 매매 그리고 비중 가다 그런 매매들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큰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부담 가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지죠.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최근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들이 움직일 때 뭐 IT를 산다든지 물론 순환매가 일어나고 저점에 사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를 알고 매매하는 거와 트렌드를 모르고 매매할 때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이 트렌드를 읽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려면 아무래도 트렌드적인 측면, 최근에 어떤 일이 이 시장에 대세가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직장인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급등 전략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 그럴 경우에는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직장인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급등 전략과 그리고 삼성제약, 선익시스템, 셀루메드 이런 상한가의 후속주도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미리 잡는 비법.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따라잡거나 뭐 20%에 잡거나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잡는 그런 비법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픈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상한가를 미리 잡을 수 있다면 거두절미하고 빨리 잡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그 방법들이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주식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나만의 기준을 잘 살펴서 대응하는 건데 근데 내 기준을 봐도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계좌 속에 있는 마음 아프게 하는 속썩이게 하는 그 종목 저희가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러 떠나보겠습니다. 둥근해가 머니왕에 떴습니다. 주식 걱정에 주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머니왕 1, 2, 3. 홍주원의 원포인트 레슨부터 박진섭의 하덴콜 이슈 집중해보 머니왕 1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익 강의 위클리 이코노미 머니왕 2부. 도와줘요 황매끼 종목 상담부터 황매끼 포착 종목까지 머니왕 3부. 주식 정보의 모든 것 머니왕에서. 네,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 쪽으로 문자 빨리 보내주세요. 이재상 위원과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들 한번 짜보자고요. 자, 013-3366-8288번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정말 많이 보내주신 가운데 일단은 우리가 동국제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7,75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27,750원이라고 하면 제가 보는 차트상에서 봤을 때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그 라인에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아마 더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대표님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지금 조금 22,650원까지 흐르긴 했습니다. 위원님, 비중 30%예요. 네.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이 많이 오르다가 네.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얼마큼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떠나서 거래량 지수적인 분석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화면에서 보시면요. 차트상에서 봤을 때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가령 큰 손들은 이 바닥에서 샀을까 아니면은 이 고점에서 샀을까가 관건이겠죠. 아무래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포착이 된 이후에 고점에서 거래가 확 늘었다는 거는 고점에서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던 이 캔들의 저점을 지금 현재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줄여서 대응하신 게 맞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추가적인 하락, 예를 들어서 최근 저점 부근인 22,000원 부근을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무조건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이 지금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동국제강 꼭 여러분 잘 전략들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대한항공, GF팜텍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종목 한번 보시죠.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한빛소프트 보겠습니다. 4170번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7,550원에 비중이 80%. 비중이 꽤 있으신데 올라오겠죠?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 아까 전에 매수가가 7,550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최근에 또 고점 형성했을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종가를 보니까 6,930원까지 소폭 매수가보다는 내려왔는데 자, 우리 이재상 위원님
한빛소프트 하면 메타버스 거의 뭐 대장격이다라고 이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라갈까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이분이 이제 7,550원에 사셨으면 아마 거의 최고점에 사셨네요. 예. 이때 당시 최고점에 사셨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차 올라오고 있죠. 이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선익 시스템 그리고 이런 한빛소프트. 근데 이제 미국에서 로블록스가 최근 들어서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선익 시스템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미국의 로블록스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한빛소프트는 이전 고점을 돌파는 못한 상태지만 그 부근에 7,500원 부근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7,50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뭐 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최근에 단기 고점에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대략 한 6,500원이 만약에 이탈됐을 때는 종목을 교체하시되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는 8,000원 부근과 9,000원 사이에서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비중이 80%라서 좀 아무래도 비중이 과다하신데 앞으로는 이제 비중 자체를 한 종목당 30% 이하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한빛소프트 역시 여러분 꼭 잘 참고하셔서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한빛소프트 등등에 대한 지혜 얻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잠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새롭게 추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재상 위원회 언급했던 종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투어를 살펴보겠는데요. 벌써부터 뭐 포스트 코로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뭐 해외여행 이번이 뭐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행주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고 지금 여러분 일봉에서도 보시다시피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들어갔던 매수가는 22,700원에 접근을 했었고요. 27,000원 종가 보였고 사실 최고점으로는 28,000원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23.35%의 수익을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지는 생각이 굴뚝 같아지는데 그런 기대감이 또 모여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재상 위원님, 모두투어 지금 추가적으로 더 홀딩해도 괜찮을지 여부 내려주시죠. 여행 가고 싶으시죠? 너무 가고 싶어요. 당연히 모두투어 가겠죠. 그럼 뭐 단순한 원리고요. 예. 그리고 저도 가고 싶은데 여행을 이제 지금 작년에 워낙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당연히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럼 결국은 모두투어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여행 관련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두투어를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여행 가고 싶으시죠? 그러한 마음이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도 좀 녹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에이스 가볼게요. 이번 종목은 자연과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은 저희가 5월 17일에 1,675원에서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최고가가 1,730원까지 터치가 되면서 3%대 수익을 가져갔었는데요. 자, 위원님, 자연과 환경 하면은 이제 뭐 인맥주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모멘텀 좀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자, 자연환경 최근에 또 수주를 받은 게 공시가 되고 있었는데 자연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수주가 늘어날 예상입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때문에 수주가 굉장히 적었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그런 과정에서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뭐 매수가 부근이긴 하지만 크게 탄력이 떨어진 건 아니고 전반적인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상향에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재료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저희가 잘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 AS 이어갑니다. HSD 엔진 5월 3일에 편입이 됐죠. 자, 1,500원에 저희가 진입했는데요.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던
섰고 사실 12,250원까지 터치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올려가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역시나 LNG선 선박량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충분한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은 현재 구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종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터치를 했는데 예. 목표가 이후에 내려오면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재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마침 이제 상승 흐름을 다시 탔고요. 우상향에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도 뭐 디젤 엔진 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런 선박에 관련된 그런 쪽의 섹터들이 같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20일 부근의 재공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일 공략 충분히 가능했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9,50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대략 13,500원까지 다시 재공략의 목표를 보고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 깨지면 추가 매수까지 유효하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좀 그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이고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13,500원 노려보는 전략 취해 보시죠. 자, 빠르게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KPM테크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24일에 3,260원에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4,400원까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가운데 3%의 수익은 우리가 얻었거든요. KPM테크 현재 어떻게 보시나요? 자, KPM테크는 3% 수익을 위해서 이제 매수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 회사가 그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렌질루마비라는 이 제품이 코로나19 치료제에 효과가 있고 최근까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거다. 거기에 신청을 할 거다 그랬는데 간밤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신청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부터 이 종목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상이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것이다. 아무래도 뭐 장대 양봉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출발할 수 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할 그 여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음 주 좀 더 저희가 기대를 해보는 방향으로 KPM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가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이제는요. 귀를 더 활짝 열고 새로운 종목을 귀담아 들어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은지 하나만 준비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잘 들어봐 주세요. 이재석 위원님, 네. 어떤 종목도 공략해볼까요? 피부 관리와 관련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루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는 뭐 거의 상승을 못했던 그런 회사인데 PR이 18.1이고요. 업종 PR이 한 72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 피부 관리 그리고 성형 레이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마스크를 벗는 그런 집단 항체가 형성됐을 때는 화장품도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화장품을 마스크를 벗고 있기 때문에 눈 화장만 하시던 분들도 전반적인 화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피부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피부 관리랑 관련 있는 회사가 좀 드뭅니다. 그 중에서 이루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일봉상 차트에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 대량 거래를 시점으로 해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V 플러스 IW 기법과 그리고 판 시그널이 복합돼서 시그널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상향에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주봉 차트 현재 2020년도 8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서서히 내려가다가 최근에 대량 매수가 포착이 되어 있죠. 이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추세가 서서히 돌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루다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13,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손절가는 대략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800원으로 1차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피부를 잃어볼까요? 그렇게 되면서 수익 또한 반짝반짝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루다 챙겨와 주셨고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손절라인 12,000원이니까요.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바로 이어서 하나만 주면 정이 없죠.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대덕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뭐 자회사로 대덕전자, 와이솔 뭐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사회이사를 윤석열 총장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윤석열 총장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대선에 관련된 정치인 테마들, 이런 테마들은 우리가 대선이 지금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까지 새로운 그런 대선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때는 우리가 눈여겨보시는데 대신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매수가를 8,700원에서 8,900원 사이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되 손절은 8,500원. 만약에 8,500원이 이탈되면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다른 종목을 노리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의 탄력상 13,000원까지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대덕 같은 경우는요. 좀 손절 라인을 일부러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응이 좀 더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나의 투자 성향에 대덕이 맞는지 좀 잘 살펴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 라인 8,500원 대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추가된 종목까지 잘 참고하시면서요.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으로 또 우리가 풍부한 수익을 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기대 많이 해보면서요. 자, 머니왕 2부의 이 시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별미 시간이죠.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두 귀를 활짝 열고 두 눈을 활짝 뜨고 퀴즈 한번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재상 위원님 문제 주세요. 자, 이번 오늘 문제는요. 다음 종목 중에 지난주에 상한가 종목이 아닌 거는 어떤 것인가입니다. 자, 예제를 드리겠습니다. 1번 셀로메드, 네. 2번 삼성제약, 3번은 KG ETS입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상한가를 못 갔던 종목은 폐기물과 관련이 있죠. 저희가 이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파이시그널로 포착이 됐던 그런 종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상한가를 안 갔었나 여러분들 이걸 맞추시면 되고 이런 그 퀴즈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MTN 더블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 방송을 할 텐데요. 그 온라인 방송에 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3잔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한 주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뜨겁게 좀 잘 보셨던 분들은 정답을 아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아닌 것은 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보기가 셀로메드, 두 번째 보기는 삼성제약, 그리고 세 번째 보기가 KG ETS인데요.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기록되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정답을 어디서 발설을 해주시냐? 바로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이 정답을, 알고 계신 정답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방송은 어디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이재상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재상 위원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실 거고, 그때 저 정답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답을 꼭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추첨을 통해서 냉커피죠, 위원님? 네. 예, 역시 냉커피까지 선물로 나간다라고 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시원한 여름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퀴즈의 정답만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퀴즈를 통해서 쿠폰도 얻으시고 또 더 한 가지 더 크게 얻으실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수익 전략인데요. 이재상 위원님, 오늘 준비해 주신 무료 방송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퀴즈 맞추신 분들 이제 커피를 드실 수가 있고요. 예. 오늘 무료 방송의 주제는 직장인분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급등 전략. 여기서 말하는 급등 전략은 직장인분들도 상한가를 미리 선추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픈해드리기로 한 그런 상한가 전략, 이 상한가를 미리 선추매해서 잡아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비법을 제가 방송에서 다 오픈해 드릴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생방송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거둔다면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상한가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음 주에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엄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과 많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주저하지 말고 무료 방송으로 함께 참여해 보셔야 되는데요. 혹시 놓치셨을까 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이재상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네모 박스가 보이고 있으실 거예요.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전략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한가를 미리 잡을 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주식 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법 꼭 같이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퀴즈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 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아닌 것은 이었습니다. 셀로메드, 삼성제약, KG, ETS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이 정답 아시는 분들도 역시 무료 방송 통해서 꼭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도 활짝 열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샵 0988번으로 이재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재상 위원과 가까이서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노란톡 링크를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4자리 필요한데요. 다름 아닌 7777번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쪽 QR코드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상 위원님, 이제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가 또 주식시장이 시작이 될 텐데 뭐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음 주 우리 뭐 조금 더 보면 좋을지 다음 힌트 좀 주 얻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이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자동차를 쫓아가면은 또 다른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뭐 LNF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쪽 말고도 2차 전지 쪽에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도 그러면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실 2차 전지가 그동안 조금 잘 나가다가 한 템포 쉬어가는 움직임이 그려졌었는데, 사실 금요일에 자동차주들이 나쁘지가 않았잖아요.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의 이제 공장 재가동 이슈까지 터지게 되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좀 날개를 펴고 활짝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까지 무료 방송 통해서 전략 더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머니형 2부는 늘 여러분의 계좌가 왕이 될 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꼭 힘내시고요. 그렇기 위한 이번 주말도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